그 활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김원봉이가 그 황포공관학교, 국민당의 그 황포공관학교 제4기의 그 덩글이라는 그 남이사 실무를 총괄하는 서기 덩글과 황포공관학교 4기 동기라고 했는데, 그럼 그 황포공관학교가 뭔지, 그 다음에 그 황포공관학교하고 김원봉하고 어떤 인연이 되었는지를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황포공관학교는 정식 명칭은 예. 중국 국민당 예. 육군공관학교입니다. 육군공관학교. 네, 1924년 5월 달에 설립이 됐는데, 나중에 또 이름이 국민혁명군 중앙군사정치학교. 국민혁명군 중앙군사정치학교. 예, 이렇게도 개칭이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남이사 결성할 적에, 이 황포공관학교 1기에서 6기 출신들이 모여서 이게 대책을 논의했거든요. 그 황포라고 하는 거는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중국 광주 근처에 한 10km 떨어진데 황포섬이 있는데, 거기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황포공관학교라고 통칭을 그래 하게 된 건데. 근데 이제 1924년 5월 달에 이제 이 학교 설립이 됐는데,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손문은 1918년도에 중국 국민당을 창당을 할 적에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1917년도 10월 달에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렇죠. 볼셰비키 혁명. 이념적으로 보면은 공산당이 특정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정치 체제로 보면은 전제주의 체제, 그러니까 그 어떤 황제 체제를 무너뜨린 케이스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봉건 군주들이 유산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권이 되는 공화제를 만드는 게 그 당시에 큰 평민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레닌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했지만은 군주 체제를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소련도 거기에 대해서 소련에 많이 본받으려고 모델로 했어. 그래서 소련하고 연대한다. 그리고 공산주의도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은 평등하다. 노동자 농민을 원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에 일관된 맥락으로 그러면은 레닌이 혁명에 성공한 거는 혁명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당도 군대를 가져야 된다. 이래서 그 군인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손본이 사회주의 성향의 이런 사람들 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합작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 국공합작은 1924년에서 1927년도까지고, 2차 국공합작이 중일전쟁 직후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인데, 이 1차 국공합작은 군불타도. 이 타도에 이해가 맞아가지고 국공합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도 끼게 된 거죠. 근데 그 공산주의자 중에 주얼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얼레. 모태통 다음에. 그렇죠. 저울라이가 있죠. 저울라이. 주얼레가 1924년 9월 달에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 황포공관학교에 정치부 주임으로 옵니다. 그 정치부 주임으로 와서 이 주얼레가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청년 하는 이 월간지를 만들어갖고 드리고, 그리고 1925년 1월 달에는 청년군인연합회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근데 이제 장개석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 중심의 우파 세력서는 손문주의 학회를 만들고, 손문주의 학회. 이래갖고 좌우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그때
이 김원봉이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김원봉이 학교에 들어간 건 1926년 1월 달인데, 예. 그 제사기성에 조선인이 24명이었답니다. 24명? 네. 그때 이제 들어가서 좌우 갈등을 다 봤죠. 예. 그리고 주원래의 예. 제자가 된 겁니다. 아하. 김원봉이 주원래의 제자가 학연으로. 예. 주원래의 제자가 됐지만은 또 하나. 예. 덩그러를 갖다 살겠지요. 예, 예. 덩그러 또 국민당이죠. 국민당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공 합작 기간이니까 예. 공산당 국민당이 섞여가지고 예. 나중에 제2차 그 국공 합작이 깨지고 예. 해방 후에 이제 국공 내전이 생길 적에는 예. 황포국관학교 동기들끼리 총을 가지고 쏘고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오호.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념이 얽혀 있었는데 장개석이 아마 보니까 이게 안 되었거든요. 이게 중사남 사건이라고. 이거 이제 군함을 갔다가 이동한 사건인데 이게 장개석이 황포국관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교장할 때인데 그걸 이동을 하니까 왜 내 명령 없이 함부로 움직이나 이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장개석이가 군사 실권을 잡고 인사권까지 완전 장악해가지고 좌파 활동도 금지시켰습니다. 그 좌파 척결. 그리고 이제 망공 쿠데타. 망공의 노선을 선 거죠. 그래서 중국도 그 근대사에 보면은 인연적으로 큰 싸움이 공산당과 그 공산당의 투쟁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공 세력은 지금 대만에 그리고 뭐 밀려나가지고 있지만은 원래 근데 국민당 세력이 원래 중국의 전체를 장악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결국은 모택동이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주원래 이런 인물들이 그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아주 교묘하게 해서 중국 그 국민들의 관심을 사가지고 결국은 국공합작을 통해서 공산당들이 이제 국민당을 갖다가 이기게 된 그런 배경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김원봉이가 아주 이렇게 또 인연이 황포공관학교로 인연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좌우 인연 같은 경우 주원래라 하는 공산주의자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장개석이 이제 실권을 잡아가지고 중국 남경에 남경 정복하는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산당들은 무한 뭐 저쪽 정말 우한 정부를 생겼고 두 쪽이 났죠. 그럼 제1차 국공합작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좀 궁금한 게 중국인들이 세운 황포공관학교에 어떻게 한국인인 김원봉이 입학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안중근 우리 의사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이제 가게 됐느냐. 그 황포공관이 설립돼가지고 입교생을 모집할 적에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중국 국민당 조직부장을 했던 청거푸 진가부가 여기서 황포공관학교에 입교하는 교육생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진가부는 장개석의 측근이죠. 그런데 왜 모집하게 있는데 그 모집할 적에 진가부가 한국인들을 포함시켜서 교육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왜 진가부는 한국인들을 포함시키느냐. 그 진가부 말로는 자기 삼촌이 진영사라는데 진영사. 진영사라고 하는 사람이 상해. 그 상해의 도덕인데 군권 가지고 오늘날 말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좀 다르게 군사권 가진 행정권과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실권자. 그 실권자인데 진영사가. 근데 이 진영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또 위안스카이라고 원색이라고. 이모군란 때 뭐 한국과 좀 원색이가 그 대립관계에 있던 정적이었어요. 근데 위안스카이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진영사가 사라질 적에 자기 조카인 청거푸한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안중근 의사다. 안중근 의사.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다. 그래서 나는 일생일대일이 안중근 의사를 도와서
그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는 게 내 뜻이다. 야, 이런 또 의미가 또 숨어 있었네요. 의미가 크죠.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그 남긴 의거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청코프는 자기 삼촌인 진영사의 뜻을 개성해서 한국인들도 뽑아서 보냈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을 남겼습니다. 참 우리 정주진 박사님께서 참 이렇게 참 우리가 숨어 있는 이런 자료, 역사 이런 걸 참 이렇게 또 이렇게 밝혀주시고 소개해주시고 참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또 우리가 선진국이 된 마당이지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념 갈등이 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또 이념적인 부분과 공과과를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살펴보면서 좀 중심을 이렇게 잡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두면서 오늘 이 시간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보니까 이 남이사가 남이사석이 이제 덩걸하고 국민당 김문봉이하고 이제 이렇게 연기를 되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또 김문봉이 뿐만이 아니고 아까 24명이 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게 그 당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뭐 또 이런 당산훈련반 이런 부분도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숨겨져 있는 아직 가려져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